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TV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 제가 사는 함부르크에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봄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잔디에서 꽃까지 피어오르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종전선언은 만국선언,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전선언은 만국선언. 나라 간의 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 우리가 종전 또는 평화협정 이런 것은 완전히 객관적으로 전쟁이 완전히 끝났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전제가 조성되지 않고 어정쩡한 그런 상태에서 종전선언, 그건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계속 종전선언을 선언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거기서 물러나지 않고 고수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이 왜 만국선언인가,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그동안 분단국이었던 베트남 그리고 독일, 이 두 나라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베트남 경우를 보면은 1973년 르독도, 북베트남의 르독도와 미국의 키신저 간에 그 파리에서 회담을 하고 73년 베트남에서의 휴전협정이 체결됐죠. 근데 그 후 어떻게 됐습니까? 휴전협정이 지켜졌나요? 지켜지지 않고 월남은 공산화됐죠. 휴전협정을 어기고 북베트남은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남쪽으로 침략해 왔죠. 거기에 남쪽에 있는 그 친북베트남, 이런 또 비에트콩이 또 한 몫을 거기서 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베트남은 75년도 망하고 미국은 완전히 손을 뗐죠. 휴전협정을 맺으면서 어떤 조건이 있었냐 하면은 미군은 물러가야 되는, 미국은 남베트남을 떠나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결국 미군이 베트남을 떠나고 난 이후에 벌어진 모든 일련들의 사건이죠. 미군이 떠나니까 자연히 공산화된 거죠. 미군의 철수가 베트남의 공산화를 가져온 거죠. 이런 것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전선언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과 협상관계에서 미국을 떠나라, 이런 조건이 제시되면은, 또 이래서 미군이 떠난다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100% 공산화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이 떠날 때 베트남에서처럼 꼭 공산화될 가능성이 거의 전 100%라고 봅니다. 이런 점을 우리는 베트남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미군이 떠날 때 공산화 베트남이 된 겁니다. 남베트남은 비에트콩들이 있었어요. 비에트콩. 저는 남베트남의 비에트콩을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의 정북 세력을 생각하게 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미군이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북 세력,
북한에서의 남치 무역 급속도로 전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왜 남비에트남이 망했냐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독일의 경우에서도 저는 좋은 교훈을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독일의 경우 언제 독일의 2차 대전이 언제 종결됐는지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독일 통일과 더불어 2차 대전이 최종적으로 종결이 됐어요. 그것이 1990년 9월 12일 소위 2+4 회담을 종결 지으면서 독일 통일의 외적 조건을 갖다가 충족시키면서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정전이 선언된 거죠. 우리가 이런 면에서 독일의 통일을 약간 우리가 살펴보면은 독일은 1989년 백림장벽이 무너지고 90년 3월 18일 자유선거를 통해서 동독의 새로운 합법정부가 섰죠. 그래가지고 동독이 생긴 40년 만에 처음 자유선거가 실시돼가지고 새로운 동독정부가 선 거예요. 이런 새로운 동독정부와 이 소독정부 간에 통일조약에 합의를 보았죠. 그 1990년 8월 30일입니다. 그러나 독일 사람끼리 합의를 보았다고 독일 통일이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2차 대전의 연합국의 최후 승인을 받아야 통일된 독일이 완전한 주권을 갖다 부여받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독일 사람이 통일이 됐습니다만 외적 조건, 2차 대전 끝난 이후에 독일을 완전히 정리가 안 됐어요. 분단이 되는 바람에 보통 경쟁이 끝나면은 휴전협정이 아니라 평화조약이 체결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독일은 1945년 이후에 동서으로 갈라지면서 여전히 독일의 최종적인 결정권은 2차 대전의 연합국에 있었던 거예요. 즉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죠. 1990년 통일조약에서 독일은 통일을 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외적 조건이 충족이 안 돼서 소위 2+4 회담이 실시된 겁니다. 2는 서독, 동독, 그 다음에 4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그래서 2+4 회담이 열리게 된 거죠. 그것이 1990년 5월 달부터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는 본, 서독, 그 다음에는 동백립, 동독, 그 다음에는 파리, 그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9월 달에 소련에서 이제 2+4 회담이 합의를 본 겁니다. 전쟁이 끝나면은 이긴 팀과 진 팀은 굉장히 아주 비참한 거죠. 진 팀의 경우는. 근데 그동안 40년 동안 동서독이 존재를 했고 주 나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독일 통일의 최후의 주권을 부여하는데도 전쟁이 끝난 이후에 막바로 전쟁이 이긴 나라와 진 나라 간의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동안의 분단이 40년이 됐습니다만은 동독은 동독대로 소독은 소독대로 정부들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2차 대전의 최종 종결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새로 또 자유선거에서 탄생한 동독과 소독, 이것이 2입니다. 플러스 연합국 4개국. 그래서 2+4는 하나가 되는 고등수학이 탄생하기도 하죠. 2+4 회담. 이것이 1990년 5월 본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 달에는 동백림에서 계속되고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파리에서 계속되고
그 후 최종적으로 9월 달에는 모스크바에서 이 플러스4 회담이 종결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통일된 독일의 주권을 갖다가 부여하는 그런 2+4 조약이 체결됩니다. 그것이 1990년 9월 12일 이것이 독일 통일의 외적 조건을 충족시키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2차 대전의 종전은 45년 이후인 1990년 9월 12일 날 된 겁니다. 오랜 기간 후에 된 거죠. 그리고 완전히 이제는 동서독 간의 전쟁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조건에서 완전히 2차 대전의 최후 정전이 된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정전입니다. 지금 우리 남북한 관계 보세요. 얼마나 앞으로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어요. 지난 1월 달만 해도 7차에 걸친 미사일을 북한이 쏘았습니다. 또 그동안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확장시켰어요. 오늘날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이 됐습니다. 과거의 남북한 관계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이제 북한 문제, 우리나라 전체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 유엔의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유럽의 문제도 되고 아프리카의 문제도 되고 전 세계의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는 단순히 남북한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독일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아프리카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중국도 가져야 되고 러시아도 가져야 되고 터키도 가져야 되고 전 세계의 관심거리가 된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 과연 구두로만 종전선언을 한다고 그것이 가능할까요? 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지금까지도 꾸준히 주장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면에서 속셈이 다른 데 있다고도 봅니다. 하나의 속임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선거판에 이리 민주당에 유익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의 초창기의 평화쇼, 그 다음에 이번에도 계속까지 우리 평화쇼를 하는 것이 좋겠다. 아마 문재인 정부는 이와 같은 것이 되지 않으리라고 스스로도 좀 생각한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거를 부르짖으면서 문재인 정부에 오히려 이번 선거에 플러스 요점이 들어오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하나의 장난을 하고 있어요.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함부로 나라 간의 전쟁을 함부로 종전선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에트남의 경우 제가 잠깐 얘기 들었죠. 또 특히 독일의 경우 얘기 들었죠. 45년 만에 2차 대전이 종전이 됐어요. 그걸 통해서 완전히 독일 통일을 위한 외적 조건이 충족된 거죠. 완전히 이제는 이 전쟁이 정리가 된 거예요. 남북한 관계에서 종전선언으로 정리가 된다고 여보세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군사적으로 대립된 관계에 있어요. 모든 나라 간에 얽히고 얽힌 그런 관계에 있어요. 근데 종전선언으로 그것이 풀린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종전선언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나라 공산화돼도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종전선언은 굉장히 위험한 선언, 때에 따라서는 만국선언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독일에서 무엇을 또 배울 수 있냐? 독일은 1967년 나토의 이중 전략, 일면 방어, 타면 긴장 완화 정책, 그런 걸 추진했어요. 독일의 경우는. 또 코리 통일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독일 통일과 유럽 통합을 하나로 묶었어요. 또 콜은 독일 통일 전에
동독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대가로 동독도 우리에게 뭔가 지원해라. 상호주의 원칙을 철저시킨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독일은 자유와 평화 속에서 통일이 된 거죠. 우리가 이런 데서 뭔가를 배워야죠. 이러면서 우리는 독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우리도 제일 첫째가 안보, 그 다음에 우리와 유엔과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가 북한 관계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 우리가 주는 대신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런 상호주의 원칙, 특히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인권, 또 남북한 이산가족에 대한 재해 문제, 또 국군 포로, 또 납북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이런 여러 가지 인권과 결부되는 안건들이 있어요. 우리가 북한에 무언가를 경제적 지원을 하면은 무언가를 거기서 받아와야죠. 특히 이제 겨우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내일 모레면 다 죽을 사람, 이런 이산 가족의 완전한 재해를 우리는 마련해 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 북한 가서 재해를 하고 싶으면 북한으로 가고,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와서 완전히 재해를 하고 싶으면 남쪽으로 오게 해서 이 이산 가족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주고받는 게임을 해야 돼요. 한 나라의 안보에 뒷받침 없이는 절대 평화가 불가능해요. 독일 통일은 완전히 나토라는 안보 체제가 확립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독일 통일된 이후에 나토가 지금까지도 존재해요. 독일 통일 이후에 지금까지도 나토가 존재하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지금 러시아의 지금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나토의 필요성이 더 지금 요청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만큼 안보라는 것은 한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최대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자유와 평화 속에서 우리가 통일된 이후에도 우리는 미국과의 안보 체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미동맹을 유지해야 우리가 통일이 돼도 중국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러시아나 중국은 이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가장 평화 파괴적인 나라라고 저는 봅니다. 이걸 우리가 억제를 해야 돼요. 우리도 이 점에서 여기에 동참해야 되지 않나. 여하튼 오늘 제가 주제로 삼았던 정전선언은 만국선언이다. 이 굉장히 위험한 선언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선언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전선언을 한다면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하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베트남이 망한 데는 그 베트남 정부에도 문제가 있고 베트남 국민에게도 문제가 있고 특히 남베트남 비트공이 있었어요. 완전히 친 북베트남 그룹이죠. 저는 비에트공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우리나라 정북 세력. 이 정북 세력이 우리 한국의 비에트공 같지 않는 비에트공 같은 생각이 저는 이렇게 들더라고. 제가 언젠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베트남이 망한 것은 키신저가 한 말처럼 우리나라에 베트남에 이승만 박사 같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 우리 이 말을 한번 우리는 조심스럽게 한번 상기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